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있었던 수능이 예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고 하죠. 그래서 물수능이 아니라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럴 때 필요한 수험생들의 자세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는 말,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정치권은 합리적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 여야 회담이 결렬되면서 오늘 만나자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때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큰소리친 게 불과 며칠 전인데요. 지금은 상대방 탓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정치인들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건데 합리성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 바라는 거, 이거 우리의 지나친 바람일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청와대발 TK 물갈이론이 경부선을 타고 부산, 이 부산을 거쳐서 수도권까지 쭉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요새 많이 들으시죠? 자, 그렇다면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로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부르는 TK 지역, 이 대구 경북 지역 이곳의 실제 민심은 어떨까요? 자, 오늘은 대구 현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매일신문 이춘수 정치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자, 이 청와대발 TK 물갈이론, 이거 대구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일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민심이 어때요, 실제? 예, 기대와 우려, 찬반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예. 강요들이 TK에 대거 출마 의향을 비치면서 술자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TK 물갈이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TK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굳건하지만 TK 민심이 고민하게 된 것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파동이
계기가 됐는데요. 예, 예. 박 대통령 이후 유승민 의원을 TK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TK 민심이 박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아, 유승민 의원도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솔직한 얘기로 대구 경북하면 그냥 새누리당이 공천하면은 당선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번에 근데 무조건 1번 찍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그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사태 파동 때문에 대구 시민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예. 또 박 대통령과 유 대표 사이에서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아직도 압도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청과 젊은 층에선 박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기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지배적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지지가 나오는 데서 보듯이 굳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TK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총선에도 물갈이 좀 했었죠? 네, 네. 그죠? 예. 지난 총선은 물갈이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예. 인위적인 물갈이도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2명의 의원 가운데서 7명이 바뀌었는데요. 이해봉, 박종근, 홍사덕 의원 등은 사망했거나 70 전후의 고령 5 의원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구와 자진 불출마자를 포함하면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겹치된 의원은 2명입니다. 예. 이런 이유로 7명이 새로 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예. 어떻게 현역 의원들도 좀 취재해 보셨어요? 현역 네네. 의원들 뭐라 그래요, 지금? 요즘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예. 현역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예.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예.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80%가 넘는 지지율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였는데요. 예. 또 지역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친박을 자임하는 청와대 참모 출신과 강요 출신들이 PK 물갈이 설이 정치판을 뒤덮고 있어서 예. 억울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하지 말고 예. 최소한 정상적인 경선은 하게 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여기에서 전략 공천 하게 되면은 조금 머쓱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도 있지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분도 또 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시죠. 네, 김문수 지사의 경우에 지금 김부겸 의원과 예. 지금 팽팽한 지금 대결을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데요. 예. 수성갑 선거구인데 예. 아마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평가는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오지 왜 대구로 내려왔느냐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아마 김부겸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고민 때문인데 예. 두 사람 다 아마 수성갑 주민들은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고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는 자신의 예. 지역 기반이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분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의 고향을 좀 더 다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사실 말로만 따지면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대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대구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각종 민생 법안이나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국회, 그러니까 여야 전체에 대한 말로 다수 시민들은 보고 있지만 예. 술자리나 사적인 모임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속내가 대구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예.
지금 대구 이건 민심입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는 뭐 어떤 이 취재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그냥 민심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유승민 의원이 대구에서 공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심은? 저희 신문사에서 지난 7월달에 조사를 했더니 예. 유승민 의원의 그 지역구인 동구을 그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예. 그 유승민 의원을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미안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유승민 의원을 낙마시키게 한다는 여론보다 한 10%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 현지 민심도 그 노년층을 중심으로는 그 아마 그래도 유승민이 잘못했다 하는 여론이 그 지배적인 것 같고 또 여론조도층이나 또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박 대통령이 깨어나야 한다 하는 여론이 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 다수의 뭐 언론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유승민 의원을 그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만 전 동부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도 꽤 인지도가 높은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만 청장은 그 재선구청장 의원에다가 또 지난번 대구 시장 선거에서도 그 출마를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인지도가 꽤 높습니다. 또 이분이 그 친박을 그 자임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친박 때 그 유승민 의원의 그 대결 구도가 됐는데요. 예. 아마 그 선거 막판에 가서는 결국은 그 유승민 의원을 그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또 그 하는 그 그런 그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요새 이렇게 심심찮게 이름 오르내리고요. 이 네. 박근혜 그래서 이제 그 더군다나 이분들이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진실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친박. 예? 네. 요즘 하도 많아요. 뭐 진박, 가박, 칭박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청와대 참모 관료 출신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네. 그 곽상도 전 그 민정수석, 예. 또 그 윤두현 전 홍보수석, 예. 정광삼 춘추관장, 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예. 백성주 전 국방차관, 또 일부 그 행정관 출신들 포함해서 한 현재 그 10여 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앞으로도 그 친박 또 그 신친박을 그 표방하는 인사들이 또 예. 대구 경북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는 어때요? 네, 그 아직 그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고 있고 예. 또 그 지역에 내려와서 얼굴 알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실제 유권자들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선거 룰이 확정되면 그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그 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한결같이 그 전략 공천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선을 하면 전역 의원과 힘든 조직이 싸움이 세니까 그렇죠.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사람들을 TK 지역에 좀 이렇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임덕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하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김시대 이후에 나온 대통령들과의 차별성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시금 가장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지역 기반이 단단한 분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퇴임 이후에도 예를 들면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추진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 상김이나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대구 경북에서만은 예. 세무에도 가장 굳건한 지지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나 또 그 대권 후보들이 최소한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박 대통령에 대한 그런 발구갈기나 예. 또는 선투적
보수적인 그런 그 모드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최소한도 여당에 있어서의 변화는 TK 지역이 지금 비롯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예, 네.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가끔 그 지역의 민심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지역 민심 매일신문 이춘수 정치부장에게 들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광주 지역에 있어서의 민심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6월 말까진 가뭄 해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죠. 에이, 수돗물 펑펑 잘만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물 이것 지수가 40% 이상 되고요. 소말리아, 남아프리카와 함께 물 이것 국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스트레스, 2번 스케이트.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공부사업원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아주 긴 광고 들은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딨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 맛있는 김치. 이제 김치톡톡에 넣기만 하세요. 왜냐? 유산균이 감칠맛을 만드니까. 경험해보세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맛있는 김치 쉽게 만드는 방법. LG디오스 김치톡톡.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은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꼼짝마, 하이마트가 쏜다. 롯데 하이마트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가격 착하게 쏜다. 무이자로 쏜다. 스파크 자동차도 10대 쏜다.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어서 서둘러. 나이봄스터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응모권 작성 고객 대상 추첨.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7시 35분 4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아침 좀 많이 밀릴 것 같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조금씩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양방향으로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반대편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올림픽대로 옆으로 가는 노들로는 강서쪽으로 가는 길,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는 유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목동교까지 서행이 됐다가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는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서울 도심에서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죠. 지난 9일에 말이에요. 이 북한산 초입에 위치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생이 멧돼지를 만났고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에서는 멧돼지가 무려 7마리가 출몰해서 경찰과 포획단이 동원되기도 했답니다. 이맘때 되면은 농촌에서 멧돼지의 습격이 종종 뉴스가 되곤 했지만 이렇게 서울에서도 나타난다. 이러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지는데요. 이 멧돼지 대처법 오늘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연천지부 김웅영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멧돼지가 요새 산에서 많이 내려오는 계절인가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농작물 수확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예. 멧돼지들이 이제 겨울에 이제 겨울 자기네들이 겨울에는 매우 춥고 그렇죠.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겨울에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죠. 근데 그 먹이 활동, 근데 산에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민가까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글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서울 쪽에는 도심지에 이제 자연 환경에 주택 및 이제 각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건물이 많이 신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멧돼지들이 자기 영역이 이제 자꾸 춥고. 예. 특히 서울에 이제 우리 국립공원인 도봉산이라든가 각종 그 산에 참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참나무에서 열리는
도토리 같은 그 멧돼지들의 그 야생 동물에 대한 먹이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채집돼 가는 그런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근데 지금 생태계에서 멧돼지가 가장 막강한 포식자인 모양이죠. 천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멧돼지는 지금 천적이 없습니다. 가장 상위 포식자군요. 예, 예. 아하. 그리고 또 많이 먹기도 하고. 예. 멧돼지가 먹는 양이 상당히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종 농작물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 산에서의 이제 개체수, 그리고 멧돼지의 교미철은 11월 달 말서부터 그 다음에 1, 2월 달까지가 이제 멧돼지 교미철인데. 예. 이제 서열 싸움에서 이제 자꾸 밀려나는 것들이 이제 도심지로 이제 출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막강한 멧돼지. 그거 사실 전 동물을 좋아해요. 근데. 네. 근데도 멧돼지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등치가 일단 크고 말이에요. 그죠? 몸무게 한 100kg, 몇백 킬로 나가지 않아요? 작은 거는 뭐, 새끼들은 20, 30kg에서. 뭐, 새끼는 그렇겠지만은요. 예, 큰 거는 약 저희들이 볼 때는 400건, 한 200kg, 250kg 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걸 길거리에서 딱 만나면.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면은, 특히 멧돼지의 그 무는 힘은 예. 엄청나게 그 세고, 멧돼지의 그 이빨은 정말 칼보다 더 날카롭게 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아니, 우리 국장님도 저 멧돼지 잡으러 다니시죠? 네, 저희도 지금 연천군에서 9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수학기 피해방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 지금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막상 만나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네, 저희는 뭐 엽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멧돼지한테 가까이 갔었을 때 멧돼지가 사람한테 달겨들어서 엊그저께도 총을 맞고도 사람한테 달겨드는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야, 총을 맞고도 달려든다. 예.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도심이나 농촌 지역에서 멧돼지 딱 맞닥뜨리면 뭘 갖고 다녀야지 멧돼지를 피할 수 있어요? 글쎄요, 뭐 멧돼지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뭐 몽둥이로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우산을 피면 효과적이라며요. 맞아요? 글쎄요, 그 우산을 저도 뭐 멧돼지 만나가지고 우산을 펴보지는 않았지만은. 글쎄요. 뭐 우산을 피면은 멧돼지가 놀래서 뭐 도망을 간다 이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는데. 검증된 얘기는 아니군요. 예, 그 검증되지는 않았던 걸로 또 뭐 멧돼지 만나가지고 그 우산을 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거는 검증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멧돼지를 그렇죠. 연구하는 분들이 예. 멧돼지가 뭐 만났을 때 그렇다고 우산을 매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요, 이게 검증되지 않은 얘기가 마치 사실처럼 돼버리면, 멧돼지 만났는데, 무서워서 우산을 쫙 폈는데 멧돼지가 그래도 안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저는 우산 피면 무서워하는 게 우리 집 강아지만 무서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멧돼지도 무서워한다? 글쎄, 그거는 조금 이제 좀 검증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좀 지금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멧돼지 대책은 없어요? 멧돼지는 저희 이제 교미철에 최대한 각 요즘 지자체 단체별로 순환수렵장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도심지에 우리 서울이라든가 우리 민통선을 끼고 있는 이쪽 경기 북부 이쪽 지역에는 개체 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멧돼지 만일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얘 곰을 만났다 그럼 자는 척하면은 도망간다, 그냥 간다 그러는데 멧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멧돼지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때 왜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예, 움직이지 말고 몸을 숨기는 곳이 있다면은, 예, 몸을 숨기는 것이 제일 편안하고 안전할 것이고, 예. 멧돼지를 만나면은 움직이지 말고, 뭐 또 그 뒤에 돌이 있다든가, 몽둥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돌을 던진다든가, 몽둥이로 뭐 때려서 잡겠다고 달기들지 말고, 공격적인 행동하지 많이 말아라. 것이 제일 안전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야생생물관리협회 연천지부의 김웅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가장 좀 관심 가는 뉴스부터 얘기해보죠. 네, 주소는 한 개인데 전혀 다른 두 집이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 기사인데요. 네. YTN 취재 결과 이런 주소가 한 동네에서만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소는 하나인데 집은 두 개다. 네, 서울 동작구 상도 일동 같은 경우는요 전혀 다른 동네인데 집원 주소가 같은 곳이 무려 440여 곳에 달했습니다. 이야. 이게 수십 년 전부터 행정 편의상 만들어 놓은 상도 일동과 또 별개의 상도 일동이 하나 더 존재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헷갈리는 주소 때문에 매번 난처한 일을 겪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와 행정구역 재조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집원 주소랑 도로명 주소 막 요즘 헷갈린다 너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우리 집은 하나인데 주소는 3개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또 익숙해질만 하면 바꾸네요. 국민 치매 예방을 위한 배려인가요? 이런 지적도 있었네요. 아유 참 우리 정부는 참범은 아주 자상해요. 네. 아니요. 근데 이거 행정자치부 이거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주소는 하나인데 집이 2개인데 예를 들면 집을 팔려고 그랬을 때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문제가 많죠. 이런 거 해주는 게 정부의 일이지 뭐. 예.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사건 브로커가 변호사 사무장으로 위장 등록을 한 뒤에 실제로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사 명의만 빌려서 영업하는 이른바 사무장 펌이 법조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인천지검은 지난 6월부터 이런 유형의 법조 브로커 수사를 벌여서 브로커 2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도 22명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변호사 시장 포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건 수임이 힘들어진 변호사들이 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요. 변호사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법조 브로커도 명단을 넘겨받아서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러니 정의를 불의로 변호하는 법조인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문직도 영업직처럼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라 경제가 힘들어서인지 별의별 브로커가 다 생기네요. 이런 반응입니다. 아니 근데 벌써요. 영업직처럼 변했어요. 전문직이. 네. 지금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7급 모집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반발해가지고 6급으로 계약직 그 대신에 그걸로 올렸지만 옛날 같으면 훨씬 급수가 높았죠. 지금 변호사분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자체 조사 중인 폴스바겐이 내부 고발자 사면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폴스바겐은 12일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을 통해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하는 내부 고발자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달 말까지 사건의 전말을 소상하게 털어놓는 이에 대해서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사건 진상 파악이 쉽지 않자 이 같은 방책까지 내세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누리꾼들은 감추고 덮으려 하기보다 회사의 이런 노력은 높게 사줄만 하다. 그런데 배출 사건도 내부 고발을 경영진이 묵살한 게 큰 문제였는데 이미 드러난 부실을 최고 경영진이 못 찾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경영진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자세는 좀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좀 이런 거 사실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죠.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수원에 기네스북 아파트가 있다는 소개 기사인데요. 아파트 화단으로 세계 기록을 세운 겁니다. 지난 2012년에는 368종의 식물로 한국
기네스 협회가 인정한 우리나라 아파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식물 수였는데 예. 지금은 단지 내 화단에서 자라는 개수가 500여 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룬 기록은 아니고요. 예. 13년 동안 주민들이 함께 가꾼 결과였는데 아하.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었고 저마다 좋아하는 식물을 가꾸면서 자연스럽게 화단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사이가 이웃사촌이 됐고요. 예. 공동체도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공간이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예. 네, 누리꾼들은 요즘 아파트 살면서 옆집에 강도가 들어서 사람 살려 소리쳐도 잘 안 나온다 사실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 나오는 게 현실인데 좀 보고 배웁니다. 못 믿는 사회에 이런 문화 쉽지 않은데 좀 배워야겠습니다. 이런 분이 많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년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